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하시고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까? 진산 전통장, 이거는 청국장 분말 가루, 오장육부의 장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진산 전통장 고추장입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비도 오는데, 응? 5바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학에서 명리에서는 피흉치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명리적인 얘기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비도 오고 우박이 왔지만 이 예측에 기반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는 비가 올 거를 알아서 일기예보처럼 비가 올 것을 알아서 우산을 준비한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하십니다. 술가에서나 학자들이. 그러나 비가 오면은 우산을 준비한다라고 하기 전에 명리에서는 그냥 그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알고 맞는 거와 이 비와 우박이 또 태풍이 언제 그칠지 모르고 맞는 거의 차이는 180도입니다. 응? 일견에서 이 비가 일기예보처럼 언제 오나 알고 맞으면은 더 좀 인생이 수월해지겠죠. 그러나 이거를 오는 때를 알고 그칠 때를 알면 비가 언제 그칠지 몰라서 막 집을 헤집고 옷을 적시고 이런 복잡한 인생의 행로에서 복잡다단한 것을 좀 미연에 맡기는 하겠죠. 같은 피흉치길이라 할지라도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다소 인생의 행로가 뒤바뀌기도 하고 선순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명리의 이치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우리 그 쪽집게 법주님의 네. 명리학 한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예. 자, 뭐 조금 전에 말씀을 좀 축약해 드리자면 네. 뭐 인생이라는 게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네. 또 햇빛이 쨍쨍 찔 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삶이란 일고랑이 이고랑이 되기도 하고 네. 이고랑이 일고랑이 되기도 네. 합니다. 네. 뭐 3대 부자 또 없다고 얘기하고 또 3대 가난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예. 자, 오늘 가장 핫한 인물 네.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우리 법주님께 쪽집게 법주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참 이 고졸 신화를 만들었던 이 양향자 의원, 이 양향자 의원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요. 이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에 함께 동참했다가 다시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주 용감한 여성이에요. 예, 그래서 양향자 의원 전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보수 진영의 선수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이제 두 번째 후보네요. 여성 후보로서는. 그래서 양향자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과 관계돼서 잠깐 법주님께 사주를 명리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일요일이죠. 자,
오늘이 그래 임자일. 이분은 오늘 일견으로 이 팔자를 구조를 볼 때요. 이 팔자의 구조를 볼 때 자기의 인성, 있을 자리와 자기의 재성, 자기의 재성은 직업적인 거며 우리가 그 먹을거리며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에 자신의 기반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입지전적이고 대단히 그 머리가 좋고 번뜩이는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순간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 일진으로 볼 때는 하루 일진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반이 됐다예요. 자기의 기반이 됐다. 응? 기반이 됐다는 거는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무너졌다. 우리가 기반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기반됐다. 내려앉았다. 땅이 기반됐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반을 기반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양띠네 이분이 삼재를 안 하셨네. 삼재 일찍 얘기해서 뭐하지만 자 새가 있으면 새 둥지에 있어야 하는 새 둥지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를 잃어서 자초가 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상황에 운기는 아주 좋고 기본적으로 기가 막힌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명줄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오늘 대선 출마했다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한 어떤 고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팔자에서 잃은 둥지를 다 잃었는데 기반이 됐는데 그 기반된 둥지를 다시 한번 그 옛날에 가령 화려했던 국회의원까지 했었나요 이분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예, 그런 화려했던 기운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다는 어떤 그 기운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올해 을사년에 이렇게 볼 때는. 그 양향자 의원이 이제 그 67년 4월 4일생인데, 네. 예, 67년생이니까 양띠죠.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가 있군요. 자, 근데 이제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라북도 전주 분이십니다. 근데 양향자 의원은 이 전라남도 네. 하순 분이에요. 그 하순의 하순. 이 쌍봉리에서 쌍봉리. 태어났는데 이름 좋으네요. 아우 기가 막힌데 이름이. 느낌은 좋네요. 쌍봉. 네. 예, 쌍봉. 예. 이러면은 이 쌍봉리가 이렇게 사주하고 겹쳐서 볼 때는요. 마을 리에 개천에서 하나의 이 용이랄까? 용까지는 아니어도 개천에서 이 봉황이 난 거죠. 봉황까지는 아니고 개천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저 임금이 아니어도 개천에서 용 났다. 아니 봉황이 꼭 그 임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이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가 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이제 네.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고 쌍봉리에서 용난 회장을 양향자 의원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하셨고 67년 4월 4일생이니까 하필 또 4월 4일생이네. 예. 이 삼재 걸려 있으니까 이 삼재풀이 하셔가지고 더 큰 꿈을 이루시기를 이런 바랍니다. 분들이 이제 전도가 양양하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 삼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은 이 전라남도 화순 쌍봉리 출신이면은 말 그대로 정말 저보다 더 시골 사람 아니에요. 산청보다? 예, 더 시골 사람인데 이 삼재 관심이 많죠. 시골 사람이니까. 자, 어찌됐든 좋습니다. 네. 저 양향자 의원의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을 응원합니다. 야.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 핫한 인물 여전히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전히 정말 이 한덕수의 불씨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봐집니다. 네.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의 을 낱낱이 이 해부 한번 해보자, 이 법주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폼생봉사 특집으로 이 한덕수 특집을 오늘 일요일에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가 모르는 속속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자에 이게 있습니다. 일행듣기라든지 하나의 기운으로 간다든지 인비식이라고 해서 삼상격이라든지 하는 아주 고도의 정말 최상격이 있습니다. 최상격이라고 해서 꼭 뭐 대통령 말 뜻하는 게 아니고 평생 식록과 복이 따라다니면서 고관대작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총리님을 잠깐 배웠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이렇게 엿보니까 과거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행정고시 출신이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대단히 그 지금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그걸 하면서 한 10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문재인, 그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8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있네요. 아니죠. 아닌가? 예, 그거는 우리 법조님께서 뭐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예, 뭐 아니시고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네.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부 차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박지원 의원에게 발탁이 됐지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경제수석인가 그때? 경제수석도 그죠? 하셨고 맞아, 정책수석도 맞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다가 국무총리까지 오르셨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미대사를 주미대사, 하셨고, 기억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고 공직이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국무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우를 이렇게 아우르네요. 좌우를 아우른다는 표현보다는 좌우를 넘나드신 분이다가 넘나드네요. 맞겠죠. 네. 아우르기까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넘나든 거는 그 팩트고.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수석. 예, 3등으로 졸업하신 오, 아주 3등. 뭐 천재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하셨고 박사학위 하셨고, 뭐 더 이상 뭐 내놓을 수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뭐 명품 브랜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분을 하실 분이 없네요. 최고의 프로필은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최고겠네요. 좋다는 프로필을 다 갖다 붙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네네. 그 사주, 네. 그 이제 요 정도를 이제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귀문이라고 해서요. 귀문이라면 귀신 귀자를 쓰거든요. 귀신이 문 앞에 와서 놀란다예요, 이게. 귀신이. 그러면은 귀신이 놀란다면 혹시 한덕수 대행이 삽살개를 기르시나? 예? 아니면 삽살개인가? 귀신이 놀라는 게 이제 개 중에는 삽살개가 이제 그 액땜하기 위해서 이제 삽살개를 기르죠. 사실령님이시니까 요 월지 연과 월에서 오라는 것이 술, 개를 불러오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분 자택에서 혹시 개를 키우지 않을까 보고요. 이렇게 귀신이 자주 이렇게 출연하는 데는요, 특별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주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분을
땅을 받고 산다. 이게 땅이거든요. 대지. 대지이기 때문에 땅을 받고 산다. 이런 사주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왜 정원을 잘 가꿔놓고 사는 사람들 있죠. 베란다에 뭐 정원을 으라뻑지하게 해놓고 사는 집들 있죠. 근데 뭐 요즘은 이제 베란다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베란다를 통으로 이제 쳐서 만들죠.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제 구옥 아파트들이 이제 베란다를 있었고. 그러면 이제 베란다가 없으면 그 아파트 그 뭐지 거실에라도 그 정원 같은 이런 여기 물도 있고 여기 축. 이 집에가 아파트를 살면은 물도 있고 아니 주택에 살면은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주택에서 살면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물이 졸졸 흐르게 일부러 갖고 놓은 게 아니라 큰 광개토 태양비 같은 그런 비석은 아니어도 돌도 좀 있을 거고 또 이게 이제 소나무도 좀 있을 거고 정원은 탁 트여가지고 풍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택에 살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이사를 잘 안 가더라고요. 자기의 집의 기운을 잘 바꾸지를 않아요. 좀 정치적인 보수가 아니라 삶의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집 주거의 변동이 심하지를 않다. 이런 기운이 있고요. 법주님? 네. 예, 법주님 정도의 명성이고 쪽집 깨면은 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아파트에 사는지 뭐 주택에 사는지 뭐 그 정도는 설명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낮은 층이니까 우리가 땅집에서 산다. 땅집, 대지, 땅집. 그 뭐 단독 주택에 산다. 그렇죠. 뭐 그렇게 땅집에서 보시는군요. 산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귀신이 이렇게 있으면요 모든 분야에서도 우리가 박사님 텔레비 가끔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고 나오죠. 생활의 달인. 예, 생활의 달인 그 SBS 생활의 달인에 예, 있죠. SBS에서 나오는데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정말 이거는 국정 운영의 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끝에서부터 저 고위층까지 모르는 게 없는 정말 천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달인은요 우리가 꼭 공부만 잘해서 천재가 아니고요 하나의 이 일을 몰두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통탄의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정운영에 뭐 달인은 없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뭐가 뭐에 있고 어느 경제는 뭐고 뭐 가령 반도체는 뭐고 전기는 뭐고 뭐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언뜻 듣기에 이거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했고요. 또 어느 그 검사했던 분이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그 많이 하는 무슨 박사님도 땄다고 하지만 그 박사님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경제 국정 운영의 달인이라고 정말 팔자적으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예. 그 경제 달인 국정 운영의 달인 네네.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해 주셨는데 법조님께서 하나를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고 네. 윤석열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어요. 네.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네. 우파 정부입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좌파 그렇네요. 정부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예. 우파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기 예. 때문에 예. 국정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해야 맞죠. 물론 뭐 그렇네요. 법조인께서 뭐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글쎄, 예, 그렇네요. 그 충분히 진짜. 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조금 탄식은 나오네요. 그 국정 운영의 달인이면서도 그 정말 굳이 나눈다면 저쪽 좌파 정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 그 자기가 모시던 그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권한대항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도 깊은 한숨과 탄식이 들어 있겠네요. 우리 또 이렇게 우리도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법주님이 그 말씀 제가 좀 첨언해 드리자면은 네네. 법주님께서는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이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발탁이 됐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은인이 이제 박지원 의원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 장본인 중에 또 한 네네. 축이죠. 예.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 아니할 수가 없다. 운명적으로 네. 뭐 그렇게 보이지네요. 그 저기 팔자의 월의 경금은요. 중국에 보면은 우리가 달기니 서신이 양귀빈이 뭐 서태후는 뭐 인물은 그렇게 안 적해도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팔자에 들어있어요. 경국지색의 팔자에는 이 경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자이란 말입니다. 응? 그 남자애란 표현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금 어울리지 않나요? 남자애라는 게 아니라 남자이란 남자란을 거기다 이를 넣었어. 남자란 말입니다. 예, 남자. 예. 예. 남자애가 아니라 남자이란 말입니다. 좀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겠네. 남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성이었으면은요, 이게 경국지색에 그 팔자를 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국지색이 탄생이 되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여자 때문에도 전쟁이 나잖아요. 여자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서로 차지하려고 했고, 예. 그 양귀비의 그 알록산난도 마찬가지고, 예. 서시도 마찬가지고, 예. 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국지색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영토라고도 또 봅니다. 영토기 때문에 진영이죠. 이쪽 진영도 이분을 좋아하고 저쪽 진영도 이분을 좋아하는 아주 특이한 그 탄생의 그 팔자의 주역인데, 그러나 운명의 흐름에서는요. 능력이 이제 출중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실력이 출중하다는 예, 뜻입니다. 실력을 외모에다가 굳이 비교한다면 경국지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응? 그런데 저쪽 지역의 그 박지원 그분을 은인이라고 하면 은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은인이죠. 음, 총리를 모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의 팔자가 여도 야도 다 필요로 하는데 내 몸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없고. 바로 그거죠. 예.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네. 못하고. 음, 그런데 그렇죠. 이는 경우가 이제 몸값은 엄청나게 폭등하죠. 네. 왜냐하면은 예. 짝사랑이 아니라 네.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한 남자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몸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진중함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주택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은 무게거든요. 예, 굉장히 진중하죠. 또 진중하고 신중했으니까 지금까지 또 견뎌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이분 자체에서 자기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저번에 잠깐 설명했을 때요. 축에 개수, 가권이, 지배, 권한이 여자한테 있다. 여기 사모님한테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사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지만 하기에 이 고뇌도 더 진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 그 말씀은 네. 한덕수 대행의 예. 대통령 출마 여부는 사모님 손에 달렸다. 뭐 이 예. 말씀이시군요. 예. 뭐 사모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한덕수 대행의 뭐 자녀운은 어떻습니까? 이게 있어요. 하늘에서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녀가 있었으면 왕이 못 됐을 거예요. 어쩌면. 자녀 있지 않나요? 자녀가 윤석열 자녀 있지 않아요? 자녀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1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가 강아지들. 예. 그거는 조커였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의 자녀운은 어떻습니까? 그랬듯이 옛날에 하늘에서는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 아쉬운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 아쉬운 게 관성이 조금 약해요. 관성이라는 건 그럼 명예가 이렇게 좋은데 명예가 이 사람이 왜 관이 약합니다. 그런 관이 아니고 육친, 필연적인 피를 나는 관. 천륜의 관이 약해요.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아들은 없다고 보고요. 있어봤자 우리가 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보면 있어봤자 딸만 있을 거다.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있어봐야 딸이고 아들은 부족하다. 아, 팔자에 그걸 관성이라고 해요. 여기. 그래서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정말 나는 딸만 있어, 아들만 있어,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건강만 하시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이 총리님도 보세요. 건강하니까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 복이 없든 건강하니까 첫째가 여러분들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박사님은 잘 아시는데 제가 틀렸다면 말씀을 해보세요. 하늘에서는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명예를 이렇게 주고 하면은요 반드시 부재 한 가지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비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조력은 뭐 아니 한댕에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따님 얘기가 나오시는데 지금 따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면 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내가 얘기입니까? 또 틀릴까 조마조마한데 자녀가 없다로 나오는 무 관성이라는 거는 1점에 한 점도 없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따님 얘기가 뭐 하나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사주상으로 그 딸이 있을 뭐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하면은요 예. 자식이 없다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예. 그러면 요즘에는 딸이나 아들이 다 자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딸 아들 포함해서 자녀는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돌출돼서 법주님 그 사람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있어봐자 딸 하나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팔자로는 자식이 없는데 예. 요새는 의료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게 조금 틀려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그 사람 이런 경우 실제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저기 자식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들이냐 딸이냐를 묻지 않고 그러면 딸 하나 정도 있겠네요. 그것도 같이 살지는 않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뱀에다가 그 다리 하는 거 뭐지? 고사성어? 뱀에다가 다리 그린 거 뭐죠?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그려서 뱀에다 다리 그린 거 안 그려도 되는 다리를 그린 거 그 사족 뭐였지 그게?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것처럼 제가 사족을 다른 거예요. 여기다. 네네.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사실은 그 한덕수 대행의 운명의 주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아마 한덕수 대행의 여론조사들이 발표될 텐데 네.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실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행보가 아마 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여론조사 네. 뭐 어떤 결과치가 나올까요? 여론조사 이 경우는 지금 계속 올해 지금 경진 음력 3월이니까 여기 물을 타고 숙이 물을 타고 이거는 그 상승선을 이렇게 기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이니까 사주상 앞으로는 한덕수 총리는 지지율이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터진다. 한덕수 지지율은 폭발이에요? 폭발이에요? 박사님? 폭발인가 발인가? 지지율은 터지는데 더 터지는 거를 폭발한다 이렇게 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자릿수라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두 자릿수는 거뜬히 올라간다.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 팔자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저희들이 이제 그 전원주택 상권에서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 이제 우물을 파죠. 네. 그걸 우리가
관수를 뚫는다 그런가요? 관정을 뚫는다 예, 그러죠. 관정. 예, 관정을 팠을 때 물이 팍 솟구쳐 오르잖아요. 네. 예, 뭐 그런 뜻으로 예, 예.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될 텐데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펴질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두 자릿수는 나올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폭발이니까. 예, 네. 과연 결과치가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고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조만간 네. 이 한덕수 대행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간의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도 아마 공표가 될 거라고 네. 봐야집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는 후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런데 이 한덕수 대행 이제 변수가 돌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뭐 지지율이 폭발할 것이다, 두 자릿수가 네.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대표가 대결한다 그러면은 네. 이 사주상으로 어떻습니까? 뭐 이런- 용어 상박입니까? 예, 예. 이런 구조는요.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말고요. 그 이 선생님하고 이 사람과의 양자 대결만 논다면은요. 이 팔자를 따라갈 사람은 뭐 별로 없어요. 응? 단둘이만 대결을 한다면 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 한덕수 총리님의 그 자리, 이 상승률을 따라 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깨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저와 법수님의 생각은 정 네. 반대시군요. 예, 이 선생님과 이 한덕수 총리님의 단둘이만 놓고 실력으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런 사주로는 대응할 자는 좀 없다. 단둘이만 났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용어 상박으로 보입니다만은 법주님께서는 조금 더 한덕수 대행에게 무기 중심을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청주 한씨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아, 제가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남문로 아, 일가 팔이- 326번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네. 그런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었네요. 예. 뭐 저쪽 이 선생님도 뭐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말 들으면 근데 큰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날씨에 만약에 SUV 차량이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진짜 바위가 떨어져서 뭐 어떻게 됐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날벼락을 맞기 위해서 삼재풀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또 삼재풀이에 대해서 느끼시는 거고 하시니까 변화무쌍한 변덕이 정말 무쌍한 이런 날에 감기 조심하시면서 삼재풀이에 대한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하시고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까? 진산 전통장 이거는 청국장 본말 가루 오장육부의 장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진산 전통장 고추장입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